그 다음에 이담님의 감상평이 이담님의 이담님의 아버지의 감상평을 아니 맞아요. 아빠 마지막. 아니, 너 이쪽 카메라 좀 보이게. 너 이렇게 하면 카메라에 얼굴이 좀 잘 안 나오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마지막에 한다 했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어를 보며 말죽거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느꼈고 거의 끝나는 부분쯤에서 마지막에 애들이 엄석대 보고 나쁜 새끼, 나쁜 개자식이라고 하는 게 통쾌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끝이야? 자, 빨리 또 모험 사발을 들어봅시다. 뭐 답은?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 아빠님의 모범 답을 듣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이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했잖아. 4학년 배경으로 했는데 이게 존댓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배경으로 했는데 아, 존댓말을 사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때, 제발 그때 들어봐. 아직 말 안 끝났잖아. 요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회 축소판이야. 이 사회 축소판. 이 초등학교 그 학교의 엄석대랑 한병태랑 그부들의 관계들이 사회 축소판이고 그래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 써요. 많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선생님이 새로 오면서 이제 자유, 진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결국은 했어요. 그런데요. 왜곡되면서 진실이 숨겨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학급이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것처럼 이 사회에서도 꼭 진실만이 드러나지는 않고 진실이 아닌 거짓하고 이 잘못된 것들로 인한 것들이 되게 많아. 요. 응. 요. 한병태가 전학을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세상이 이 학급이 뭔가 문제가 많고 부조리가 많고 잘못된 게 많고 바로 잡아야 될 게 많은데도 요. 지가 이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 왜? 아니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 나라라든가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된 모습은 잘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실은 어디 있느냐? 진실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기도 한데 이제 그렇지만 저기서는 이 부조리를 보고 결국은 부조리에 따라서 이렇게 순응하면서 저기서는 굴종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서 굴종하면서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걸 한병태는 나중에 깨달은 거야. 처음에는 진실을 바로잡으려고 정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걸 선생님이라든가 학급 그부들을 통해서 수용되지 않았거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병태가 그걸 포기를 했어요. 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 영화의 주제는 뭐 정의, 이제 자유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포기하고 이제 굴종의 삶을 엄석태한테 이렇게 엄석태 밑으로 들어가서 굴종의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담임 선생님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급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요. 그럼 이걸 국가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담임 선생님이 있었을 때는 이 담임 선생님이 대통령인 셈이고 엄석대는 그 밑에 이제 국무총리라든가 한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고 이제 한병태는 거기에 이제 새로 이렇게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새로운 고등고시를 합격해서 이렇게 새로 부임한 고위 공직자라고 보면 돼. 그 고위 공직자가 딱 들어와서요. 이렇게 뭘 좀 정의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부정부패 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딱 바뀌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거지. 너무나
너무나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학급의 모습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진실을 파고들었죠. 파고드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리, 어마어마한 게 이제 엄석대가 그부들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밑으로 그냥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진실을 다 철저히 가려가지고 시험 보는 거 뭐 모든 짓을 다 가려서 모든 걸 부조리로 이렇게 부조리 왕국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봐봐. 그래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다는 것은 나라로 치면 정권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부정부패한 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는 이제 정권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엄석대가 반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장 선거를 새로 뽑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새로 뽑는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새로이 반장 선거를 뽑으려고 뭐야? 멈췄다. 하고 있어, 되고 있어. 응. 뭐, 난 안전한 문제 왔어. 아빠도 올 것 같긴 해. 그래. 그래서 이제 반장을 새로 뽑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새로 뽑는 거랑 유사한 개념인데, 그래서 봐봐. 그때 이제 새로이 반장을 뽑는 것은 자유를 준 거야. 자유를 준 거고, 그 전에는 그 엄석대가 있을 때는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리와 부정으로 이렇게 편하게 나름 형성된 질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바뀌어가지고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반장을 새로 뽑으세요 했을 때, 그때 의견이 분분하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상태로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너한테 딱 자유를 주고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자유롭게 생활해봐 이러니까 애들이 그걸 못하는 거야. 왜? 그 전에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고 지시만 받고 그런데 익숙해졌다가 너 스스로 뭘 하고 너가 자유를 누리려고 하니까 그 반장도 새로이 반장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구난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일사불란하게 안 됐잖아. 결국은 갑자기 자유를 주면 질서가 형성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혼란한 사회가 온다. 혼란한 사회.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60년대 때는 이승만 정권이나 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이나 이때는 나름 질서는 있었지만 억압된 상태로 사회가 유지가 되었어요. 자유가 없는 억압된 상태로. 그 사람들은 막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뭐 괜찮나 이렇게 해도 되나 막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80년대 서울의 봄이라고 80년대가 딱 와서 이제 자유가 갑자기 주어진 거예요. 자유가 갑자기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럼 새로운 대통령이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잘 지키고 사람들이 생활 수준도 높고 도덕성도 높게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갑자기 못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못 만들어. 왜? 그동안 자유를 누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릴 줄 몰라요. 그리고 또가 뭐 있냐? 참 영화가 너무 좋아 이게. 영화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줄여놨다고 보면 돼. 줄여놨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그 얘들이 나중에는 전체 다 매를 맞았잖아. 한반 학생들이 전체 다 매를 맞았잖아요. 그 선생님이 전체를 매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매질을 전체를 다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걔들이 뭘 잘못했다고? 일반적인 정신 똑바로 그부들이? 방관했으니까. 그렇지. 그 나머지 대다수의 학급 그부들이 그 엄석대의 그런 전형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굴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복종한 것도 잘못이라는 거지. 너 왜 소중히 여겨야 돼. 응?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그렇지. 돼. 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의를 보고 불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엄석대가 맨 마지막에 이제 엄석대가 아니지 미안해. 한병태가 맨 마지막에 엄석대의 잘못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말을 못했잖아. 걔는 너무 양심에 걸리는 거야. 자기가 그토록 바로잡으려고 했었으나 바로잡지 못했는데 그걸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바로잡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엄석대의 잘못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입 하나 가지고 상반된 얘기를 하기가 너무 찔리는 거야. 자기는 나름 정의를 세울 노력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너무 힘든 거야. 정글 세우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욕먹고 애들한테 욕먹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밑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2등 세컨드 2등으로 편하게 살자.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얘기 하라니까 너무 양심 찔리는 거지. 근데 다른 애들은 봐봐. 다른 애들은 그전에 굴종의 삶을 살다가 또 막 엄석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갑자기 돌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는가 했을 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 걸 수용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롭게 사는 게 떳떳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너무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10분. 너무 이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이성훈 씨의 이야기 일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예. 물론 영화를 볼 때 이 정도의 해석은 하지 못했지만 이 영화가 이승만 정권 시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권이 그 뭐였지? 짱 이름이 뭐였지? 엄석대. 엄석대 맞아. 엄석대와 아이들과 그런 담임선생님의 관계가 이승만이래. 이성원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약간 좀 작은 사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는 맞죠. 걸 예. 이제 예. 약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 중간에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는 그런 시위가 중간 잠깐 나오는 게 저게 갑자기 왜 나오지라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 이제 다른 잠깐만. 떨리세요? 떨려요. 이성원 아니. 씨의 이야기를 영상도 많이 만드시면서 왜 떨리세요? 이성원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더 다른 편으로도 좀 더 똑바로 앉으세요. 깊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안녕. 뭐 안녕이야. 뭐 안녕이에요. 아니 그 다미는 아직 좀 어려서 이제 뭐 아빠가 얘기하는 것만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아빠는 이제 그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잖아. 사회생활을 하면 이게 이다. 네. 뭐 하는 거야? 범이도 뭐 하는 이게 너들도 초등학교 다녀봐도 느끼고 중학교 다녀봐도 느끼고 약간은 유사한 게 있잖아. 이런 게 약간은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거야. 정치, politics. 정치라고 하면 사람이 모여있으면 정치가 생겨요. 왜 정치가 생기냐면 사람이 딱 3명 이상 모이면 거기서 소열이 생겨. 알아? 그쵸. 소열이 생겨. 뭐 누구든 소열이 생기고 센 놈이 생기고 약한 놈이 생긴단 말이야. 그쵸. 1, 2, 3. 생기거든. 그건 이제 초등학교도 느끼고 이제 뭐 중학교도 느끼겠지만 다미는 이제 실생활로 느낄지만 이게 이제 어른들이 사는 국가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야. 맞아요. 다르지 정말 않다는 거야. 같죠. 다르지 않고 결론은 이제 어디에 굴종하거나 불의를 보고 그냥 순응해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지금은 편할 수 있어. 지금은 편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내 자식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우리 봄담이한테 야 너들도 그렇게 해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야. 그쵸. 근데 용량이 다 돼가고 있어요. 안녕. 용량이 뭐야? 용량이 뭐야? 용량이 다 돼간다. 그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나중에 봄담이한테 너들도 이렇게 해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지. 근데 그게 양심이라고 하거든. 양심.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회에서는 안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 안 그런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봐봐. 자식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지위가 높은 데도 많아. 지위가 높은 데도 예를 들어서 지위에 올라가려고 승진하려고 하고 뭐 장관 되고 차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약간 되게 이렇게 물밑 작업들이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떳떳하고 당당하게 네. 살아야 된다. 양심에
어긋나는. 지금 아까 한병태는 양심에 찔리는 거야. 양심에 꺼림직하니까 마지막에 말을 못하는 거야. 반대적인 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지. 그나마 걔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병태가 굉장히 주인공 엄숙다랑 얍삽해. 한병태가 얍삽하다고? 응. 왜? 아 처음에는 바로 잡으려고 했잖아. 처음에는 바로 잡으려고 했다가 근데 이제 꿇었잖아. 그치 나중에 자기가 힘이 안 되니까 힘이 안 되니까 꿇은 거지.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그런 고민도 안 하고 꿇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래도 나름 그 부조리를 인식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은 했던 거지. 근데 마지막에는 다 응. 일어서고 한 명통만 그걸 꿇었잖아. 보면서 환경이 또 중요하다는 것도 또 새삼 느꼈어. 음, 왜냐면 한병태가 음.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그런 행동이 익숙하지 않은 서울에서 그렇지. 자라는 거니까. 그렇지. 시골 애들은 그렇지. 사실상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식을 못한 거지 그게 그렇지. 잘못됐다는 거를. 맞아.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는 게 이걸 이제 한병태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었고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좀 덜하거나 없었거나 좀 덜했는데 이제 시골에 와 보니까 너무나 이제 막 이렇게 뭐 독재라 그러나 독재 그의 독재를 하고 그게 많았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지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렇게 된 이담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와 보니까 문화 적응을 너무 못하는 막 독재도 많고 부정부패 그치. 많고 막 뒷돈 주고 막 나쁜 짓 하고 승진하고 많고 또 한국에 살다가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갔어. 이민을 갔더니 거기는 가면 경찰들이 막 돈만 주면 다 풀어주고 돈 주면 다 잘못해도 풀리고 막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진짜? 지금도 그 민주주의가 이제 미국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양으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 이제 현재로 보면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 이런 데가 좀 민주주의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한국이 그 중간적인 단계고 그 다음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아이고 아빠 30분 타임 30초 응? 나 5분 정도 한 것 같아. 듣기 싫어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이제 너들이 얘기하지. 아. 얘기 다 했잖아. 얘기를 더 듣고 싶어. 너들이 하시는데. 뭘 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럼 저 수고하셨습니다. 눌러? 눌러? 아니야. 아니래. 안녕. 아빠 없어 나. 내가 마지막으로 귀한 거 하나 보여. 다미도 지금 재롱 좀 떨어봐라. 18분 얼마 안 됐네 생각보다. 20분이야. 이거 뭐 자르고 편집하면 한 3분, 4분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렇긴 한데 우리 계속 말을 해서. 우리 이제 부산에 보자. 잠아 넌 재롱 안 떨어? 안 돼. 다미 재롱 좀 떨어봐. 그래. 응? 다음 소장. 노래 불러라 노래. 다음 편에는 부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똥 싸고 할게. 자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